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수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때이른 폭염 속에 대형 산불이 샌디에고와 산타바바라 등 두 곳에서 발생해 2만 1,000가구, 주민 수만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이 난 지역은 교육 환경과 거주 요건이 양호해서 한인들이 대거 거주한 곳입니다. 박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한 불기둥이 이틀째 번져 여의도 면적 3배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산불은 현지 시각 어제 오전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발생했습니다. 불길이 강풍을 타고 주택 밀집 지역까지 다가오자 직장과 학교가 폐쇄됐고 2만 가구에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It's pretty scary for people thinking about what am I going to take with me? Do I need clothes for a couple of days? What about my family heirlooms? How do you prepare for this kind of thing? 산불은 수백만 달러짜리 저택이 즐비한 부촌 렌초 산타페 지역도 삼켜버렸습니다. 샌디에고 도심까지 연기와 재가 밀려들어 오늘 출근에 나선 시민들조차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밤새 총력 진화에 나섰지만 진화율은 25%에도 못 미칩니다. It is unusual in May to have wind-driven fires like this that prove to be such a challenge to contain. LA 북부 산타바바라에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해 1,200여 가구 주민들이 긴급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곳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은 연일 폭염 속에 시속 80km가 넘는 강풍까지 몰아쳐 주민들은 산불 공포에 짓눌려 있습니다. LA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TV 패드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이 임박한 가운데 해당 판매업체 측은 취재진과의 전화를 통해 자신들이 판매하는 기기가 방송물의 불법 전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가 요청해서 해줬을 뿐 무단 저작물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은 오로지 소비자가 져야 한다 하는 논리입니다. 물건을 팔면서 소비자에 대한 보상책도 없고 법적 책임까지 지라는 얘기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TV패드 판매업체 측은 취재진과의 전화를 통해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전송하는 행위와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은 컴퓨터와 같이 기기만 판매할 뿐 그 안에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앱들을 설치하는 것은 사용자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기를 판매할 때 무단으로 시청할 수 있는 앱들을 판매업체가 설치해주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의에 업체 측은 일부 구매자가 원할 경우 계약서에 서명한 뒤 앱을 설치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에게는 돈을 받고 기기만 판매할 뿐 법적 소송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오로지 소비자의 몫이라는 주장입니다. 회신에 자신들은 단순히 기기를 판매하는 거고 이 저작권 침해의 직접적인 행위는 소비자, 사용자에 의한 거니까 사용자들이 책임진다는 그런 내용의 회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TV패드 측은 이 시간 현재 소비자에 대한 그 어떤 보상 체계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법적인 책임도 소비자가 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업체 측은 그러면서 TV패드에 불법이란 단어를 붙이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1심, 2심, 3심을 거쳐 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돼야지만 불법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더 자세한 내용은 회사의 법적 대리인을 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취재진은 업체 측 변호사 사무실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다시 전화를 준다는 답변만 들었고 직접 통화는 할 수 없었습니다. 무단 컨텐츠 사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업체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 TV 시청과 무제한 다시 보기를 대형 빌보드 광고를 통해 선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방송사와의 일체의 계약이 없는데도 불법 다운로드가 아니라는 문구까지 넣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한국의 드라마가 미 대륙 스토리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참신한 스토리로 미국과 중남미 시장을 공략해서 현지에서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20%대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에 올랐던 KBS 드라마 굿닥터. 이 드라마는 현재 미국 메이저 스튜디오와 리메이크 판권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탄탄한 연출력과 뛰어난 연기력, 여기에 미국 시청자를 사로잡을 만한 스토리라인 전개가 한몫을 했습니다. 작년에 굿닥터를 리메이크를 추진을 했고 이번에도 저는 리메이크가 우선적으로
그 문화적인 장벽을 넘어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좋은 콘텐츠가 미국에서 리메이크가 되면은 그것이 그 다음에 한국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방송 시장 규모는 한 해 평균 약 1,300억 달러. 해외 드라마를 편성하지 않는 미국 방송사의 관행에 비해 프로그램 포맷 수입은 활발한 편. 바로 이러한 점이 한국 콘텐츠의 포맷 진출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미 최대 방송 콘텐츠 엑스포인 LA 스크리닝 K-드라마인 LA 행사장에는 ABC와 팍스 등 미 주류 방송사와 중남미 방송 관계자들이 모여 한국 콘텐츠의 미국 진출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한국 드라마를 가져다가 리메이크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부분이 있다고 할리우드 관계자들이 보는 겁니다. 소재라는 측면 혹은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거기 나온 캐릭터 자체가 이쪽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드라마라고 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콘텐츠 시장인 미국에서 한국 방송 콘텐츠는 한류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 하지만 훌루나 드라마 피버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인기는 갈수록 늘고 있어 우수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동반된다면 미 대륙 시장의 성공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뉴욕 플러싱의 공영주차장 인근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주변 상권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전엔 공영주차장이었던 지역이 지난 12일 전격 폐쇄되면서 한인 상인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플러싱 커먼스 프로젝트로 알려진 지역개발공사 착공이 임박했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의 일부가 폐쇄되자 가뜩이나 문제였던 주차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상은 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공사를 하는 관계로 저희가 파킹장을 사용할 수가 없고 이게 지금 스트리트에서 파킹하는 관계로 여기 트래픽도 많고 그래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불편한 점도 많고. 커먼스 프로젝트는 오는 2020년까지 최종 완공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폐쇄되면서 고객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큰 공사를 하니까 차도 많이 막히고 복잡하니까 손님들이 아무래도 덜 찾으시니까 매출에 많은 지장도 있고.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퀸즈보로청장은 이번 달 내로 상인연합회 측과 간담회를 갖고 해결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김일강입니다. 뉴욕주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설날을 공립학교 휴교일로 공식 지정합니다. 뉴욕주 상원은 어제 내년부터 설날을 휴교일로 지정하는 뉴욕주 설 휴교 법안을 찬성 58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에선 지난 2월 한인 론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이미 통과돼서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만 받을 경우 내년부터 뉴욕주에선 설날이 공식 휴교일이 됩니다. 3년 전 미국 중부의 몬태나주에서 현대차를 타고 가던 일가족 2명이 교통사고로 숨진 일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 법원의 배심원단이 현대차에게 2억 4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1년 7월 미국 몬태나주에서 현대자동차 TV론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대차를 운전하던 19살과 14살의 사촌지간인 올슨 형제가 숨졌습니다. 이들의 부모들은 오른쪽 타이어 부분을 지탱하는 조향 너클의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며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고 발생 3년 뒤 미 몬태나주 법원 배심원단은 조향 너클이 부러진 게 사고의 원인이라며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희생자 부모에게 각 100만 달러, 형제 자매들에게는 50만 달러씩 모두 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2,47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현대차 측은 재판에서 사고 당일이 미국 독립기념일 이틀 전으로 10대들이 차 안에서 불꽃놀이를 하다 주의 태만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bsolutely, fireworks went off in this car between the time they were bought
at the fireworks stand and between the time that this crash occurred. 현대자동차는 말을 아끼면서도 이번 결정이 향후 판결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미 교통당국이 노후 타이어에 대한 전면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용 기한을 넘긴 타이어가 마구 유통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각종 교통사고의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보도에 박태석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타이어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한 해 500명에 이릅니다. 최근 플로리다 등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도 10년 가까이 된 타이어가 원인이었습니다. My daughter lost her life because of it. My grandson is growing up without his mother. 타이어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평균 6년이 지나면 파인, 홈 부분이 갈라지는 등 안전에 취약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at's what's so troubling. It really is the invisible hazard. 8년, 10년 넘은 타이어가 무방비 유통 중이지만 노후 타이어 규제 장치는 없습니다. 자동차 업체들도 오래된 타이어는 교체를 권장할 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Wouldn't that help safety, given the recommendations of Ford, GM, and Chrysler? We disagree. It wouldn't help safety. It would not, because there's no data to support expiration date. 미 ABC 방송은 이게 다 업계 로비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제조 날짜를 알아보기 힘들게 한 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노후 타이어에 대한 특별 조사에 착수한 미 교통안전국은 사용 연한을 넘긴 타이어 가운데 회수되는 경우는 5분의 1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공기를 넣어서 집 모양처럼 만든 풍선집, 바운스 하우스라고 하는데요. 요즘 어린이들이 이 바운스 하우스에서 놀다 다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갑자기 불어온 강풍에 바운스 하우스가 날아가면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김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 높이 떠오른 풍선집 바운스 하우스입니다. 아주 높이 올라가 작은 점처럼 보일 정도인데 그제 뉴욕 북부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마을 한 가정집 마당에 설치됐던 바운스 하우스는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에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사고 당시 어린이 3명이 안에서 놀고 있었고 6m 높이까지 날아올랐다 떨어진 2명은 심하게 다쳤습니다. The first little boy came out, landed in the middle of the road right there, and then the other little boy came down, hit his head off the back of my car right there, and then he landed on the ground. 경찰은 어른들이 아이들이 노는 걸 지켜보고 있었고 땅에 단단히 고정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에도 역시 뉴욕주에서 바운스 하우스가 바람에 날아가면서 13명이 다쳤고 아리조나주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식장에 설치된 바운스 하우스가 날아가면서 사고가 난 적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바운스 하우스 관련 사고는 1995년에서 2010년 사이 15배나 늘었는데 지난 2010년에는 하루 평균 어린이 31명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CNN 등 미국 언론들은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직 관련 안전 규정조차 없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